지난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7시 뉴스에서는 단체장들의 임기 초반을 돌아보고 또 지역 현안과 선거 공약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속 대담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참 빠릅니다. 네, 취임 100일이 벌써 지났는데 지난 100일을 좀 돌아보신다면 스스로에게 몇 점을 좀 주시겠습니까? 한 80점쯤 줄까요? 80점. 왜 그렇습니까? 더 받으려니까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 낙제점 주기는 그렇고 앞으로 나머지 20점과 그래도 80점은 유지해야 합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거 당시에는 이제 보수 후보로 꼽혔고 또 교육위원 시절에는 상당히 이미지가 강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교육감으로서의 인상은 보수보다는 좀 중도에 가깝고 또 이미지도 많이 유해졌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그 좀 유해졌다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좀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의 지향은 분명한데 어떤 중도 보수. 그렇다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 또 때로는 어떤 진보적인 생각도 가미해서 우리 교육을 좌우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아우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유해졌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뭐 만족하시고 동의합니다. 네. 지난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신재주권 여중고나 예체능고 신설 또는 이전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아까 보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포기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천천히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 서부중학교 문제도 보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부지 매입이 늦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서부중학교 그 예상 개교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설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도 지역에 서부중학교, 가칭 이제 외도중학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의 중감과 관계없이 이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이 지역 중학생들이 신재주권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통학의 문제가 많아서 오래전부터 여기에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문제는 토지 매입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지주 4명 중에 지금 2분 땅을 샀습니다. 인원으로는 50%를 산 거죠. 그렇지만 토지의 면적으로는 33% 정도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67% 정도의 땅이 지금 동의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지가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만으로 저희들은 사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심지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 계속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정말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토지주 분들의 정말 대승의 결정을 해 주셔서 제가 토지 값을 더 드리고 싶어도 이 공무원이 땅을 살 수 있는 한계는 감정가입니다. 어떻게 더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가 범위 안에서 협상을 해보겠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비 교육에 대한 답변도 도정 질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지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문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이제 큰 문제보다는 고등학교 월드스쿨, 아이비 월드스쿨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비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큰 문제를 대본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인데 대한민국 훌륭한 교육과정이 마치 그 아이비 교육과정이 훨씬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교육과정이 종속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우선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참 저는 많습니다. 표성고등학교 전체가 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1년여 후에 최초의 DP 시험도 치고 또 어떤 그 연구 결과도 나오고 해서 가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데 다헌디 배움학교 재지정 문제가 지금 불거졌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전임 도정과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전임 우리 교육행정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8년 전까지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이 좋은 학교였습니다. 아이 좋은 학교는 학교의 아이들 중심 어떤 그 자율학교였습니다. 네. 그다음 지난 8년 동안은 다헌디 배움학교로 이걸 확 바꿔놨습니다. 이 다헌디 배움학교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의 어떤 그 교육 공동체 중심의 자율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딱 하나 남은 학교에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특별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뭐 생태 환경도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뭐 영어도 주제가 될 수 있고 수학도 주제가 될 수 있고 제주 정체성이라든지 물론 여기에다가 아이 좋은 학교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헌디 배움 학교도 괜찮습니다. 뭐로 이렇게 모든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제주의 자율학교를 좀 다양성 있게 가고 싶습니다. 꼭 다헌디 학교만 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아마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어떤 종류든 어떤 주제를 원하든 특별법에 보장된 교육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네. 기존의 그 병설 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겠다라고 한 건 어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공약과는 좀 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제주도에 단설 유치원이 하나도 없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유치원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어떤 운영의 묘에 관한 기대가 없어서 혹여 뭐 서귀포 동지에게 하나 또는 제주시 뭐 동지에게 하나 둘 정도로 해서 병설 유치원에 좀 독립된 어떤 규모를 갖는 학급 증설 없이 이걸 이제 단설 유치원으로 그대로 전환을 하면은 원장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의 묘가 병설과는 좀 다른 어떤 교육 철학이 적용될 게 아닌가 하는 기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적으로 교육부의 교원 정원 축소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방침이 있어서 제주의 경우는 그럼 내년에 교원 정원 가배정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정말 그 전국적으로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에 그나마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교원 그 정원 관리를 아마 잘 해왔다고 보는데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뭐 특수 또는 기타 교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물론 감소가 되긴 했습니다. 한 55명 정도 감소가 됐지만은 그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 안 나게 신규 교사를 임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는 한 55명 감했지만 아주 미미해서 이거는 천만다행으로 예년에 우리가 항상 뽑던 정도의 어떤 숫자 선생님은 계속 뽑을 수 있게 됐다. 제주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교원 정원 감소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감소하면 안 되죠. 선생님을 감소할 게 아니고 있는 선생님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뭐 세계 경제 10위 뭐 등등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도 28, 29, 30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목표 20명을 목표로 가려면 선생님을 지금 덜 뽑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절대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내년 예산안이 이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시기인데 어떤 기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고마운 질문입니다. 예, 제가 이제 첫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올바른 인성, 어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학교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선 초, 중, 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한번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을
내년 내후년 해서 한 2년 정도 뭐 시설, 환경, 기타 등등을 대폭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학교의 현안 사항을 풀어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되면서 무산됐던 뭐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또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문제가 좀 있어서 네. 그 농산어촌 그러니까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통비 지급에 관한 네. 거는 이제 조례를 확보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또 이번 예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 문제인데 어떤 그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지난번 그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왜 하필이면 또 태블릿 PC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재정이 확보되면 차라리 노트북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조직 개편은 우선 가장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직의 어떤 목적이 저희 그 교육 지표 실현입니다. 큰 뜻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하나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서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예산을 다 요구를 받고 학교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환경을 손보는데 당장 시설과 인원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과 인원을 확보해야 되겠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모든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과 학생 증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남녀공학 전환은 대세입니다. 이제는 남녀공학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 그 학급 증설 부분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3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시설 문제가 이제 벽에 부딪혀서 조율 중입니다만 나머지 2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증설 요청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뭐 제가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제주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계획대로 앞으로 제주 교육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